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화면에서 보이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예전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 연준 의장에 대해서 생각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리워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했던 일이 다시 재현될까봐 두려워서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1980년대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한 20%에 육박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렸던 분이 바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시장 구경부터 좀 하도록 합시다. 미국 주식시장, 이야, 지난 새벽에 엄청났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5.16%나 하락 마감했고, 다우 산업 3.94%, 그리고 S&P 500은 4.32%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락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선방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6%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크게 2몇 프로대 이렇게 갭 하락했지만은 중간에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낙폭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저렇게 하락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기다렸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좀 더 나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8.1%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한 8.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8.3%가 나온 거예요. 물론 지난번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했던 예측치보다 너무 뛰어넘는 그런 수준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투자자들이 일단은 정점을 찍긴 찍었는데 이게 높은 수준으로 고물가가 고착이 되는 게 아닌가 이걸 걱정하게 된 거죠. 저렇게 높은 수준으로 고물가가 계속 고착이 된다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어떻게든 이 물가를 지금 8.3%를 한 2%대까지 지금 낮춰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지금 계속 고긴축, 고강도의 긴축이 계속 진행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이 두려워해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은 폭락했고 우리 시장도 크게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 이 기준금리 차를 보게 되면은 같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가가 미국에 저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뭐 울트라 스텝이라 해가지고 1% 기준금리를 예상하는 기관들까지 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뭐 미국에서 9월 20 며칠이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뭐 1%나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은 2번 남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2번이 남았는데 지난 9월 8일 날 한국은행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하고 상관이 없이 기준금리 점진적으로 2.5% 이렇게 올리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냥 2.5%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왜 2.5%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느냐면은 바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게 소비 심리인데 갑작스럽게 우리도 미국처럼 빅스텝, 뭐 울트라 스텝 뭐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이 소비마저 꺾였을 때 정말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0.2%씩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환율이 엄청났거든요. 지금 환율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1393.5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뭐 70원, 80원 했는데 이거 뭐 1393.5원에 대해서 조만간 이 1400원을 돌파하려는 그런 기세로 무섭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뭐 오전 시황을 통해서도 뭐 정리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진정시키는 데 있어서 뭐 구두 개입도 하게 되는 거고 또 구두 개입으로 좀 부족하게 되면은 실제 뭐 외환을 풀어가지고 개입하는 그런 방법도 동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지금 높은 환율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지금 이것도 사실 뭐 통제 불능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뭐 곡물 이런 가격에 이래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수입할 때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뭐 다른 물가들도 뭐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뭔가 참 고심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외환시장 이 환율 좀 살펴봐야 되고, 또 그리고 오전 시황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 우리 외환보유고 있잖아요. 이 외환보유고도 정리해서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예전처럼 IMF 사태처럼 그런 이 외환시장에서 환투기 세력이 개입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상황이 다시 되리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뭐 일단 상황은 알 수 없는 거지만 뭐 우리보다 먼저 지금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전에 아시아 외환위기처럼 도미노로 이렇게 무너져서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이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인 상황, 그리고 이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 국내적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 그에 따라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외환보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국가부채, 민간부채가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모든 중앙들을 볼때 장담할 수, 그런 뭐 지난 IMF와 같은 사태가 뭐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100%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분간은 긴축 공포가 다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유동성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 뭐 형편된 대로 저는 물량을 갖다가 계속 모아갈 것을 권합니다. 형편이 된다는 여기서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다니는 직장 잘릴 어떤 가능성이 희박하고, 지금은 뭐 계속 직장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소 어렵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아껴 모으면은 요만큼 여윳돈이 남아 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여윳돈을 갖다가 지금 뭐 예금 금리가 많다고 해서 뭐 은행에다가 들고 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은, 저는 이 돈을 갖다가 주식시장에 와서 주식을 사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주식시장 남들이 외면할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애들은 진작에 느꼈어요. 진작에 7살부터 큰애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에 가서 계속 예금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예금을 몽땅 찾아서 이 주식시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으로 갔다니까 이 주식에서 이 수익이 나고, 그리고 주식에서 배당도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오랜 기간 이자 넣을 때마다 그 이자를 통장으로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주식이 상승, 또 그리고 이 배당 수익을 갖다가 고려해 봤을 때 이 은행하고는 도대체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절대로 은행은 뭐 돈 모으는 용도로 목돈을 만드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투자의 개념으로 절대 예금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남는 돈을 주식이나 이런 거 뭐 괜찮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계속 삼아가는 게, 지금 뭐 수급이 좀 빠져나가서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이 시장에 발생해 있는데, 나중에 그 수급 공백이 메꿔질 때 되면은 다시 수급이 좋아지면서 이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을 갖다가 훌륭히 열매로 맺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뭐 시장 수급이 이랬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금융 투자 쪽에서 많이 팔았고, 어제는 올랐더니 또 오늘은 또 이랬습니다. 그 여기금에서 이렇게 지수 방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 종목이 15개니까 충분히 지금 시장은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사실은 또 저가 매수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보니까 딱 한 종목이 있는데, 이 한솔재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초보자들도 접근 가능한 시장, 이거는 초보자들은 집에 가야 되고 전문가들이 좀 해야 되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지금 이 한솔재지의 종목의 위치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쪽이고, 지금 그나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 관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세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이 세 종목 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라서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측치보다 좀 더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높은 수준의 어떤 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일단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고, 또 그에 따라서 미국 연준에서 고강도 긴축 정책을 할 것이다 이런 공포가 시장에 지금 탁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쫄아가지고, 사실은 이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시나리오는 이번에 물가가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좀 부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연준도 이번에 빅스텝을 하고, 그러면은 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왜냐면 원자재 가격도 떨어졌고 석유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 그러면은 뭐 다음 수순은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게 뭐 시장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가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쭉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물가가 안정된다기보다는 지금 상당 기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일단 생겨버리게 된 거고, 그럼 높은 수준으로 그런 물가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 연준에서 이 또 높은 수준의 이 금리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다시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갖다가 새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력들도 지금 우왕좌왕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왜냐면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뒀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긋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뭐 기업 내 같은 경우 투자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토론을 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방향성이 좋게 다시 정해지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한 며칠 이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수급의 주체가 사라진, 그냥 말 그대로 뭐 치고받고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개인들의 영향력이 클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세력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은,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했었지 저가 매수라 생각하는 개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형편되는 대로 그냥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또 대출 관련해서 예전에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거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일본 사례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고, 또 시간을 두고서 지금 대출금리가 뭐 오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 또 미리 대출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좀 줄여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대출을 끌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뭐 그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여튼 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뭐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힘내시고, 자, 씨앗을 뿌리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